정보가 부족했던 종목들 저희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위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김태현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TNL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 들어보게요. 이 TNL은 고기능성 소재 전문 기업으로 소재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해서 상처 치료제하고 정형외과용 고정제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수분 드레싱제인데요. 이 수분 드레싱제가 의료용뿐만 아니라 트러블 케어 및 헬스케어 라인으로 이용이 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처 치료제, 골절 치료용 고정제와 기타 매출 비중은 각각 89.5%, 5.6%, 4.9%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 상처 치료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동사의 매출의 80% 이상은 OEM 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네. 자사 브랜드를 활용한 매출 비중은 20%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네. 이 상처 치료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 트러블 패치 같은 걸로도 사업을 이제 확장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걸 좀 짚어보셨나요? 예, 두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따라서 매출 성장이 음. 기대된다라는 네. 점이고요. 두 번째는 신규 사업을 통해서 장기 성장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선 보시게 되면 TNL의 매출액이 2015년 220억이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7년 동안 연평균 20.6% 성장해서 2022년도에는 816억 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2018년 후에 보시게 되면 이 매출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오. 있고요.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증가한 1,085억 원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의 매출 고성장의 주 요인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트러블 케어 시장으로서의 수출 증가 때문인데요. 네네. TNL은 2018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네. 해외 트러블 케어 시장 공략을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액 그 금액이 2018년도에는 66억 원에서 오. 2022년 492억 원으로 연평균 거의 65% 급성장을 했습니다. 네네. 예. 동사는 지금 보실 때 이제 해외 특히 미국 쪽에서의 수출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동사의 미국 수출은 히어로 코스메틱스라고 해서 이 2017년도에 미국 뉴욕에 설립된 기능성 화장품 유통업체인데 네. 여기에 OEM 형태의 동사 제품을 납품하면서 매출이 급증했는데요. 히어로 코스메틱스는 동사의 제품을 마이트 패치라는 브랜드명으로 해서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네. 했고요. 이 아마존닷컴에서 피부 트러블 패치 판매 1위를 기록하면서 매출이 네. 급성장을 했습니다. 어. 근데 작년도에 이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처치 앤 딜라이트라고 해 가지고 C&D에 인수가 되었어요. 이 C&D는 1846년에 설립된 굉장히 오래전에 설립된 역사가 있는 네. 미국의 소비재 기업으로서 가정용품과 개인 유생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 코스메틱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를 주로 했었는데 네. 처치 앤 딜라이트는 오프라인 채널도 있기 때문에 음. 다양한 판매 채널이 보유하고 있어서 네. 미국 내에서 추가적인 매출 증가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처치 앤 딜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채널로는 타켓, 그다음에 CVS, 월마트 등이 있고요. 네. 올해 상반기에 TNL이 이 CVS 매장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매장에 진출을 했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수출액이 거의 작년도 전체 매출액에 해당하는 426억 정도로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4% 급증을 했고요. 이 C&D 인수가 된 거는 TNL이 미국 외에도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C&D가 이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멕시코 및 영국 등 시장에 다양한 위생용품과 가정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고요. 네. 제3자 유통 채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130여 개국에 이미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TNL은 내년에 이 C&D를 통해서 유럽, 특히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 진출할 예정이고요. 아마 성과는 1-2년 정도 내에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의 두 번째 포인트는 신규 사업을 통한 장기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사는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R&D를 통해 가지고 제품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제품은 마이크로 니들 기반의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인데요. 네. 이 동사는 2022년도에 이 마이크로 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예 별도의 출자 법인인 TSL을 설립을 했고요. 네. 이미 작년부터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화장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네. 매출액이 작년에 40억 원 발생을 했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만 8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해서 기능성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화장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해외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좋은 뉴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올해 실적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TNL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상반기 매출액이 635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65% YOY 급증하는 실적이었고요. 네. 영업이익률도 거의 33.7%로 3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와, 있습니다. 네. 예, 올해 지금 전체 저희는 시장을 이제 매출액을 1,085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상반기 65% 넘게 증가를 했는데 왜 그 전체적인 그 2023년도 매출액은 33%밖에 증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는 그 C&D의 재고 누적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매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해서 1.1%포인트 상승한 30.9%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이렇게 그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밸류에이션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2023년 예상 PER이 동사가 지금 11.7배 수준인데요. 네. 상장 후 동사는 PER 밴드 7.6배에서 26.6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동사의 현재 주가는 이 밴드 하단에 PER 밴드 하단에 근접해 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도 동사는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는데요. 동사의 경쟁 상장사로는 동사와 같이 상처 치료제를 취급하는 원바이오젠을 비교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ODM 업체로 한국콜막 코스맥스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원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시장 추정치가 없어서 2022년 PER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원바이오젠의 PER은 19.0배로서 지금 TNL의 그 PER, 그 2022년 PER이죠. 13.9배보다 높았기 때문에 TNL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화장품 ODM 업체 같은 경우에 시장 컨센서스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활용을 해서 동사 그 경쟁사들 한국콜막, 코스맥스의 평균 PER을 구해보면 14.9배가 나오는데요. 이는 2023년 TNL의 PER 그 11.7배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TNL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TNL의 리스크 요인도 말씀해 주시죠. 이 리스크 요인은 특정 고객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히어로 코스메틱스에 이어서 네. C&D가 동사 매출액이 거의 6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C&D가 히어로 코스메틱스 인수 이후에도 이 동사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TNL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이걸 입증하는 결과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TNL이 고객 다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뽑혔던 TNL에 대한 분석 김태원 팀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선영 애널리스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이 농우바이오인데 이제 이름부터 이 농업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네. 기업인지 한번 소개를 해 네, 주실까요? 맞습니다. 제가 제목을 한국 토종 종자회사의 힘, 네. 국내 1위 종자기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뭐 참외라든지 토마토, 고추 이런 것들의 종자를 개발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좀 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농우바이오는 고추, 무, 토마토 등의 그런 채소류 종자 및 농자재 등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대표적인 종자 기업입니다. 동사는 1981년 농우 종묘사로 설립되었으며 2014년 9월 달에는 최대 주주 변동을 통해서 현재는 농업경제지주의 계열사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2022년 연결 매출액이 1,463억 정도고요. 그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 부분별로는 종자가 76%, 농자재가 24%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사는 본사를 거점으로 해서 국내 4개의 연구소, 해외 7개의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법인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국내 농우가 70% 정도, 중국이 15%, 인도 12%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해외 쪽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20% 이상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2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되었고요.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농협경제 지주가 5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대표적인 종자 기업인데 이 종자 산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사실 이제 종자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원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쵸. 같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네. 우리가 올해 씨를 거두고 그러면 일부 먹고 나머지는 그걸 다시 씨를 뿌려서 그걸 가지고 다시 키우고 이런 네. 그런 재래식의 그런 농업은 그런 기술이었는데요. 네. 현재는 이 농업 기술 자체가 농업 생산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농업 부분에서 굉장히 원천 사업으로서의 그 동자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인구는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농지는 줄어들고 있고 또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사실 농업 생산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내성이 강한 종자, 그 생산성을 강화하는 종자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한 다양한 육종 기술에 대한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종자 회사 자체에 대한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종자의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와 해외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국내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IMF 관리체제, 그러니까 1997년, 8년도에 IMF 시절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해외 업체들의 인수 합병이 되었습니다. 네. 97년도에 서울 종묘가 노바티스의 현재 신젠타사에 합병이 인수가 되었고요. 98년도에는 흥농 종묘, 중앙 종묘가 몬산토에 인수 합병되면서 국내 육종 관련 기술, 인력, 유전 자원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 이후에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싶었으나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내 종자 시장 같은 경우는 소수 업체가 독과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농우바이오 회사 추정치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농우바이오가 약 20%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파만농이 14%, 사카타가 10%, 이외 군수 다수 회사가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네. 형태는 좀 크게 변치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회사들 굉장히 많은 해외 대기업들이 인수합병한 것처럼 각각의 국가에서의 그런 종자를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어떤 인수합병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해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상위 2개 기업이 전체 종자 시장의 3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1위는 몬산토를 또 이제 인수한 바이엘, 2위는 다우 케미컬의 종자 회사인 다우 에그로 사이언스와 듀퐁의 종자 회사인 파이오니어 합병으로 만들어진 코르테바, 3위는 신젠타를 인수한 중국의 캠차이나, 4위는 바이엘의 카놀라 데두 같은 그런 채소 종자 사업 부분을 인수한 바스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해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사이즈가 커진 그런 대기업화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이제 뭐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글로벌 공급망 위기, 뭐 기후 변화 이런 거 인해서 맞아요. 계속해서 종자의 중요성, 그리고 그 농업 생산성에 대해서 그런 중요도가 높아가면서 종자 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좀 높아져 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히 기후 변화가 이제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 종자 시장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농우바이오 좀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짚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자 산업 자체는 진입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종자 시장 점유율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네. 국내 1위의 토종 회사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동사는 5개년 평균적으로 매년 전체 매출액의 한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네. R&D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사는 뭐 맛을 개선하거나 병충해 강화, 가뭄, 홍수 저항성 등의 특성을 가진 종자 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품종을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사실 새로운 품종의 종자를 개발하는 데는 아주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사실 뭐 하나 키워서 결과물을 보고 다시 뭔가 조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몇 세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통상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그 종자 개발의 생명공학 기술, 뭐 바이오 마커 이런 거를 도입하면서 좀 특성을 조금 더 빨리 확인을 됨에 따라서 시간은 단축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고 동사는 이런 쪽에 R&D 투자를 계속 통해서 굉장히 좋은 작물들을 계속해서 키워내면서 지금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미래의 그런 고부가가치 종자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종자 쪽도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좀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글로벌 종자 회사를 위한 노력을 동사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수출 및 해외 법인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국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부가가치 종자로의 그런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동서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는 그 기존 재래종으로 하던 그 국가들이 농업 수익성이 저하가 되고 있고 종자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 F1 종자, 교잡종으로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런 해당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작물별 세미나 품평회 등을 통해서 이런 국가도를 진입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국가에 적합한 식물들도 종자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출 및 해외 법인 매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법인의 2명, 튀르키예 법인의 2명, 인도 법인 1명 등 그 각 국가의 동사의 연구 인력을 직접 파견을 해서 현지에 적합한 품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는 한 20% 내외의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 비중이 점점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해외 매출도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저희 실적을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실제 2022년 실적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10% 성장한 1,463억, 영업이익이 1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정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 수준으로 매출이 증가했지만 해외 법인이 전년 대비 22% 성장을 하면서 역시나 해외 법인이 매출 성장이 전사 매출을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2023년 매출액 1,4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성장, 영업이익이 1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정도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매출 성장을 좀 낮게 지금 제가 잡혀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국내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 종자 판매를 통해서 매출 성장을 꾸준하게 할 것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교잡종으로 변화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고요. 네. 다만 동사가 이제 그 농업 경제 지주 전사적으로 네. 그 사업 효율화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서 동사의 종속 회사로 있던 그 비료 상토 업체인 상림이라는 회사를 농업경제지주주에게 매각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 상림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131억 원에 당기 수익이 1억 정도 나오는 매출 규모는 있지만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법입니다. 이 회사가 하반기부터 실적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제외된 것 때문에 전사 매출이 지금 성장이 거의 없는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수익성이 안 좋은 법인이 매출이 나가기 때문에 전사 차원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럼 농우바이오 밸류에이션 어떤가요? 네. 제가 추정한 2023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은 PER 9.9배, PBR 0.5배, PSR 0.9배 수준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종자기업으로는 상장되어 있는 아시아종묘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워낙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아. 동사랑 좀 직접적인 밸류에이션 비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냥 글로벌 우선 종자회사들이 어느 정도를 받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바이엘, 코르테바, KWS 같은 그런 글로벌 대형 종자 전문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23년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한 주가 밸류에이션이 PER 12.3배, PBR 1.5배, PSR 1.5배 정도 수준으로 네. 동사보단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고 좀 야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곡물 쪽을 하는 데보다는 조금 밸류에이션을 조금 낮게 받는 성향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1위의 종자기업으로서 최근에 그런 생물 다양성 같은 거리 중요해지기 때문에 종자 자체를 보유하고 있고 좋은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산업적 정벽을 갖고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그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산업의 진입 장벽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네. 자, 그럼 리스크 요인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 사실 산업적 특성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동사가 2018년부터 최근 5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연평균 8.9% 정도 성장을 했는데 재고 자산이 연평균 9.3% 정도로 매출액을 성장률을 상회하는 재고 자산이 지금 좀 그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는 사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 재고 자산에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종자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최근에 그 품종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그 종자 쪽도 트렌드가 좀 빨리 유행이 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종자도 어딘가에서 키워서 얻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동사가 이제 취급 품종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 그 종자의 재고 보유량을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로 인해서 매년 연간 한 50억 내외의 그 종자 폐기 손실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수익성이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었는데 좀 그 수익성 그 개선 추세가 좀 낮다라는 것들이 좀 아쉬운 요소였는데요. 회사도 이를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뭐 부서 간 협업 그런 걸 강화를 통해서 재고 관리에 굉장히 힘쓰고 있고 이걸 담당하는 좀 전담 직원을 뽑아서 이거를 좀 재고 관리 책임제 등을 통해서 폐기 손실 부문을 최소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좀 더 개선을 하는 추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농우바이오에 대한 분석 박선영 애널리스트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